갑진년 새해가 밝았지만 여전히 코로나의 여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개인 사업자분들이 개인회생을 염두에 두고 저희 법률사무소 태안에도 많은 문의를 주고 계신데요. 사업자가 개인회생을 진행해도 면책을 받을 수 없거나 탕감이 되지 않는 채무도 있기 때문에 사건을 진행하기에 앞서 이 점을 잘 숙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개인회생으로도 탕감받을 수 없는 채무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세금입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면 소득세, 부가세 등 다양한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점차 사업장 운영이 어려워지고 부가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회생법원에서는 세금을 비면책 채권 및 우선변제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개인회생을 진행하더라도 체납된 세금은 모두 변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을 운영하며 체납된 세금이 1,800만 원이라면 개인회생 변제기간 36개월 중에서 처음 2분의 1 기간에 해당하는 18개월 동안 매월 100만 원씩 모든 체납 세금을 납부하도록 한 뒤 남은 기간 동안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입니다. 즉 모든 체납 세금을 우선적으로 변제해야 하는 것인데, 다만 세무서에서 분할 변제를 거부하고 가산세가 나오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을 통해서 36개월에서 50개월 동안 분할 납부할 수 있다는 실익이 있겠습니다. 개인회생에서 말하는 최근 채무라는 것은 최근 1년 동안 빌린 채무를 의미합니다. 실무상으로는 만일 2024년 1월 1일에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가정하면 최근 3개월에 해당하는 2023년 10월, 11월, 12월 동안 빌린 채무를 특히 최근 채무로 보고 있습니다. 회생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자의 통장 내역 및 카드 사용 내역에서 최근 한 번에 100만 원 내지는 50만 원, 30만 원까지도 그 이상 사용한 부분이 있다면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소명하라는 보정을 내릴 수 있는데요. 그런데 채무자가 돈의 사용처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또 배우자나 가족 및 지인들에게 편파적으로 채무를 변제한 경우, 주식, 코인, 토토, 도박, 명품 소비, 사치, 성형, 피부 미용 등 사행 행위를 하는 데에 많은 채무를 진 경우, 특히 현금으로 출금한 부분 등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소명하지 못한 금액은 모두 합산하여 남아있는 빚으로 간주하고 청산가치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사용처가 소명되지 않는 금액이 늘어날수록 탕감받을 수 없는 채무도 늘어나게 됩니다. 다만 사업장 운영비, 생활비, 기존 채무 변제 등은 정당한 사용으로 인정되어 사용처를 소명할 수 있는 최근 채무에 해당하므로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겠습니다. 채무 관계가 복잡하신 분들은 정확한 변제율 계산을 위해 개인회생 신청 전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체를 유지하면서 경영이 악화됨에 따라 직원 임금이 밀리거나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장님들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생계와 연관된 부분으로 비면책 채권으로 규정되어 사용자가 개인회생을 진행하더라도 면책받을 수 없는 채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장님이 개인회생을 진행하여도 직원들의 밀린 급여는 모두 변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업을 경영하면서 직원들 월급이 밀릴 때 가장 큰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개인회생을 통해 돌파구를 찾고자 하신다면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시어 도움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사업자가 개인회생을 해도 탕감받을 수 없는 채무로 오늘 알려드린 내용 이외에 벌금, 과태료, 불법행 위손해배상 채권 등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경기 불황 속에 사업을 유지하면서 늘어난 채무로 인해 고민하고 계신다면 사업자 개인회생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태안에서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신 뒤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